오늘도 바빠 너무너무 바빠 재밌는 게임도 아직 안 끝났는데 내게 시간이 너무 없어 스카프 혹시 이 동요 들어보셨어요? 올해 2024년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4시간 어디 갔어?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동요의 작사가가 도희주, 바로 접니다. 저는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화작가입니다. 2007년에 등단해서 시나브로 그간 여러 권의 책도 냈고 한국 안데르센상 창작 동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타기도 했죠. 이 노래에 4시간 어디 갔어도 제가 썼던 작품을 모티브로 노랫말을 썼고 대상까지 받게 됐는데요. 경남 출신 작가의 노랫말이 대상을 탄 건 무려 28년 만이니까 글쟁이로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도 없더군요. 혹자는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랫말이 참 천진하다고요. 오늘 저를 있게 한 동심의 발현지는 모두 제 고향입니다. 저는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군 웅남면 연덕리 49번지.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진 동네지만 농사를 짓던 촌마을, 거기서 나고 자란 창원 토박이죠. TVN 경남교통방송 개국 11주년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난자와 든자의 이주별곡. 희주야! 희주야! 예 아버지 네 정지가가 안 쓰는 소쿠리 좀 챙겨온나? 소쿠리에? 그거는 와예? 저자 마을어기 감나무 밑에 감고치마 소복하이 한 거 떨어져가 있더라. 그 감고추가 너가 주전부리 만들어줄라고. 우와 감고 그거 억수로 달달하게 맛나던데. 아버지 소쿠리 몇 개 챙길까 예? 우리가 막 다 담아가 입시다. 녀석 욕심도 동네 아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감꽃 갖고 간식도 만들고 또 감꽃 떨어졌으니까 금식 감도 열릴 텐데 그 땡감도 소금에 간간하이 절이가 출출할 때 한 개씩 먹고 그러면 마 우리 희주하고 네 동생들 배 터지게 묻겠네. 아버지 지는 10개 먹을라고 예. 오야 10개 먹어라. 오는 길에 설립도 주아가 와야겠네. 그걸로 볼 때아가 저녁하면 되겠다. 아버지 솔방울도 예. 그걸로 인형 만들어가 놀아야지. 오야 그래라. 제가 태어난 곳은 창원시 연덕동 49번지에 정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풀한폭이 돌다마다 그릴 수 있을 만큼 동네가 눈에 선한데 같은 연덕동이지만은 우리는 웃동네. 이맘때 되면은 5월쯤에 이제 감꽃이 떨어지면은 아침 일찍 소쿠리 들고 가서 감꽃을 쪼아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갖고 이제 뭐 한 6월 말 7월 되면 감이 좀 탁구공만큼 익어가면은 그게 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는 새벽 일찍 나가 주울 수 있어요. 그거 쪼아가지고 갔다 오면 이제 엄마가 소금을 간간에 담궈가지고 간식이어서 이렇게 소나무 밑에 한번 쭉 뭐 배아지 돌다 보면 이렇게 그 솔잎, 일명 갈비 그걸 이제 수북하게 다 먹어도 그러면은 엄마가 저녁에 밥할 때 그거 이제 불쏘시개 그거를 시키지 않았지만 그 가는 게 재미였어요. 뭐 가서 그냥 그런 기억들이 어떤 동화의 어떤 원천. 도희주 작가가 나고 자란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당시 지명으로
창원군 웅남면 연덕리는 똥매라 불리는 본동네가 있었고 남천변을 따라 속구라는 웃동네도 있었습니다. 1976년 1661가구 8,550명이 살았을 만큼 큰 마을이었는데요.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옛 창원은 넓고 기름진 땅에 마을이 있었고 상당수는 집성촌을 이뤄 살던 농민들의 땅이었습니다. 비단 연덕마을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결실이 넉넉했고 밤이면 별빛이 두 눈에 일렁이는 곳이었죠. 지금의 창원을 떠올리면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기도 합니다. 보면 우리 이제 돼지우리도 있었고 소마옥간도 있었고 염소우리도 있었는데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신부름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리아카 끌고 이제 논에 오가실 때 조금 무거운 거 있으면은 제가 따라가요. 오르막길 갈 때는 이제 밀어드리고 내리막길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 비탈길 있잖아. 비탈길 타면 그게 정말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보면은 덜끌덜끌 하면서도 있잖아요. 보면은 연덕리는 늘 북적였습니다. 부지런히 그 땅에서 털을 내린 토박이들은 그 풍경이 인생 추억의 전부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40대에 걸었었지만은 어떤 밑바탕에는 정말 그 나의 고향,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런 그게 자연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가공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내 환경을 빌려다가 쓰니까는 동화 자체가 잘 쓰시면서 쓰다 보면은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어떤 글 속에서 제가 살았던 고향을 자주 찾아가죠.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부분에 선하고 또 뭔가 항상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노래는 1940년 존 포드 감독의 미국 영화 분노의 포도 제곡입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31년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계 최고 높이로 완공되는 동안 대공황이 왔고 농촌에는 탱크처럼 트랙터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은 땅과 고향을 빼앗겼고 머나먼 서부 이주 노동자로 몰렸는데요. 그 좌절과 고통을 담은 소설이 바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떠난 고향에 대한 회한, 그래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즐거움을 노래한 레드리 블베리. 청소년 시절에 배운 이 노래를 지금도 애창곡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저는 시를 쓰는 고영조입니다. 저는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군 웅남면 귀현리 출신 촌놈이죠. 문학은 한 인간이 체험한 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고 자란, 내가 목도한 고향을 문학으로 기록했지요. 귀현은 그 유명한 삼기마을 중 하나였던 갯마을입니다. 너른 포도밭이 있었고 여인네들은 갯벌에서 바지락 캐다가 식구들 먹여 살렸던 그런 곳이지요. 삼기국민학교 졸업생들은 마산에 있는 중학교로 웅남호라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배가 고장나면 그날은 꼼짝없이 지각이었습니다. 아이, 배가 와 아직까지가 안 오는 거고 또 지각하게 돼. 아 진짜. 영조야, 니 여기서 뭐하노? 학교 갈라고 배 기다립니다. 아이고, 영조 오늘도 학교 지각하겠네. 응? 웅나무 그거 못하 고장 나가 오늘 아침에는 사람 태우러 옆잠 못 온다 카던데. 예, 또 예. 진짜입니까? 어쩌겠노? 한 개밖에 없는 배가 고장 나가 고치기 전까지는 못 온다 카는데. 영조니
별명이 뱃놈 지각생이라 했나. 맨날 지각해가. 제가 어디 늦고 싶어가 늦는 겁니까? 이놈의 배가 맨날 고장나에 제 시간에 학교를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라이 친구들이 맨날 내보고 뱃놈 지각생 하고 놀리고. 아이고 영조야, 네 아직 학교 안 갔나? 웅나무가 또 고장난 기가. 예. 아유, 왜 안 와? 그러면 고마 영조 네 엄마 따라가자. 엄마 갯벌에 물 나가 바지락 캐러 가는데 요 서쿠리하고 그 호미 들고 따라온나. 학교는 우야고 해. 배가 끊기는데 학교 우째 갈라고. 뻘에 가든지 아니면 저자 가가 석골 배든지 그래라. 엄마 따라 바지락 캐러 갈랍니다. 그래 그러자. 학교는 배 고치지면 그때 가면 되지. 어여 따라온나. 예. 맑은 하포만에서 꼬시락을 잡으며 뛰어놀던 곳. 창원군 웅남면 귀현리는 마을 사람들이 즐겨 찾던 해수욕장이기도 하고 포도맛도 일품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대기업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귀곡동 귀현동을 떠올리면 상상이 안 가는 풍경인데요. 면적이 그때는 한 90만 평 됐어요. 귀현에는 63세대 343명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귀곡리는 귀현하고 합해서 243세대 그 연안에다가 돌을 쫙 일어나서 표를 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표시해가지고 조개를 캐요. 캐가지고 그 통학선 거기에 이제 싣고 아침에 가는데 통학선이 고장이 나. 그럼 어쩐 줄 아세요? 배가 고장이 나면 한 2시간씩 바다에 표류하거든. 그러니까 조개 입을 다 벌써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나는 지각생, 내 중학교 때 별명이 뭐냐? 뱃놈 지각생이 내 별명이야. 귀현리는 전국에서 유명한 포도 재배지이기도 해서 8월이면 달달한 포도향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산물 채취를 부업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간조 때면 조개들이 갯벌에 가득했고 여인네들은 그걸 캐서 내다 팔기에 바빴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게 포도를 재배한 것이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해풍을 붓는 청포도. 벼농사, 보리농사 이런 걸 했는데 땅이 좁았지. 땅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계단식농 같은 이제 이런 거. 이 벽촌이지, 벽촌. 벽촌이고 오직 이제 그 수입원은 조개지. 고향을 떠올리면 그을리고 주름진 부모님 얼굴도 함께 떠오릅니다. 원망하며 화도 냈다가 가슴 절절 그리워서 눈물 짓는 곳. 귀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974년 국가산업단지터로 편입되기 전까지 창원 토박이들의 고향은 그저 농사짓고 뻘에서 조개 캐고 밭 일구는 순박한 농부, 어부들의 영토였습니다. 저는 이제 창원 지금 현재 파룡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파룡동의 사화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박씨 외에는 이씨 한 집, 안씨 한 집, 요런 정도만 한 100가구 정도 넘습니다. 그런 동네인데 이제 여름날 저녁이 되면 이제 그 큰 마을 너티나무 밑에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 다 이제 남아 있었고, 그 당산나무도 있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산제를 지내고, 또 마을 뒤에는 이제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도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니까 거기가 이제 하나의 또 집합소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우리 동네 줄밭도랑은 12가구의 마을이었습니다. 동네에 제사가 있으면은 제사밥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또 한 동네에 행사가 있으면은 다 알게 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이 손을 모아서 주는 그런 동네였죠. 세월 가도 내 고향, 마을터는 그 자리 그대로일 거라 믿었습니다. 무정하게 떠나도 언제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품어줄 줄 알았습니다. 이 선언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의 시책의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973년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온산의 종합철강기지, 여수의 종합화학기지, 구미의 전자기지, 그리고 창원의 종합기계기지를 건설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는데요.
생산기지 외에 교육, 연구단지와 배후 기반시설까지 갖춘 대단히 기지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아실 테고 그것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1962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경공업 위주여서 중공업은 할 형편도 안 되고 생각도 못 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60년도 후반부터 이거 국가 차원의 중화학공업을 좀 발전시키고 연구개발을 하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공단인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기계공단의 북쪽 방향으로 인접해서 도시를 만들자. 그게 이제 창원 지금 도시입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 기계공업기지 건설 현장. 총면적 1,300여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공업단지 건설에 땀 흘려 일하는 기술자들의 생동하는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건설이 80년 초에 완공되면은 3천여 개 공장이 들어서고 주택과 교육시설을 비롯한 공원 녹지 등으로 구성돼 30만 인구를 수용하게 되는 산업 공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농사를 주업으로 삼던 창원은 기계공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갑옷으로 무장해서 수출 선봉장에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지를 사고 주민들이 이주하고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논과 들, 집과 길을 부셔서 공장 용지로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땅에 농사짓고 갯벌을 누비던 토박이들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이, 벗어. 명제하재요. 아이고 쑥 넘어가겠다. 와 그리 불러 샀노? 아재 그 이야기 들었는겨. 뭔 얘기? 우리 명곡 마을에 뭔 기계 공장이 들어선다고 난리 안 났는겨. 안 그래도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땅 꺼지라 한숨만 푹푹 나온다. 늙은 놈 없고 어디로 가란 말인지 속불 터진다고. 아랫동네 김씨도 절대로 못 비켜준다고 그제 철거반 앞에서 울고불고 똥물 붓고 그러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답니다. 뭐라고? 김씨가 집에 있는 마누라랑 아들이 하도 울어가 경찰한테 절대 시위하지 않겠다고 합의서 쓰고 수용 동의서도 쓰고 전신만고 끝에 겨우 풀려 나왔다 안카요. 아이고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마을에 이 무슨 일이고 진짜. 그러니까 예 천지가 노할 일 아닙니까? 사실 한국 경제 발전에 창원기계공단이 크게 기여한 건 사실이었고 이걸 계획할 때만 해도 우리 그때 거기 1인당 국민소득이 $500 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절대 빈곤 상태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경제를 세우려고 하면 그 당시로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적절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딘가는 이제 땅을 빼앗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창원 27개 동이 산업기지 개발 촉진 지역으로 흡수됐고 기지 규모만 당시 총 43,352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산단 용지에 수용된 땅은 곧바로 표시목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논밭이었고 그 다음에는 집이었습니다. 창원군 웅남면 연덕리, 도희주 작가의 고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로 현실로 다가온 게 어느 날 포크레인이고 이제 불도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우리 집에서 바로 한 50m 앞에 우리 마당 바로 끝자락에서 이거를 불착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천을 만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던 얘기 그게 현실이구나. 그럼 무지했지. 간단다. 얼마 주는데 600원 정도 평당. 마지막 1,500원 평당. 뒤에 이주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았어요. 보상금이. 1단지 조성 쫙 밀고 그다음에 우리 기곡단지 쫙 밀고 이렇게 촬영단지 쫙 밀고 쫙쫙 밀었어요. 1978년까지 총 1,765가구 62개의 마을 9,523명의 주민이 집과 땅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나란 일이니 체념하듯 떠난 이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목숨 걸고 저항도 했습니다.
고모집 땅을 미니까 집을 미니까 형수가 이제 불도저 앞에 요 앞에 이제 흙을 던지는 걸 싸워서 총을 쏘는 것도 저항이지만 몸부림치는 것도 저항이야. 뭐 그 뛰어내리는 것도 저항이고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만 저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할 게 뭐 있어요? 불도저에 흙덩이에 맞아가 불도저에 깨지겠어요? 눈부신 창원 도시사, 대한민국 공업단지 발전사, 그 이면에는 이렇게 낯선 이주단지로 떠나며 겪었던 원주민들의 절망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는데요. 나락 떨어진 거죠. 나락은 떨어진 거고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부 시책으로 밀어 나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끼리 연대라는 게 없었어요. 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냥 농사꾼이 농사지을 농가 밭을 뺏긴 거 다름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농사꾼은 논이나 밭에 가서 뭔가를 경작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뭐 그냥 말하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창원 이제 토박 이러면 돈 많이 벌었게 그러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참 좋았죠. 이렇게 다 밀었지. 벌겋게 되죠. 동네가 더 벌겋잖아. 얼마나 가슴 아파. 에? 먹는 게 문제니까 뭘 먹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지. 너무나 딱하고 또 억울한 심정에 또 반발하고 버티고 이런 분들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참 강제로 이제 철거를 하고 하는 갈등 이런 걸 또 쭉 지켜보면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이 훌륭한 공단이 들어설란가 모르겠지만은 이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 스스로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기록을 해왔습니다. 창원공단에 여기서 43,000명이 살았는데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동네 1207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고향에 343명은 어디 갔을까? 사람이 살다가 떠난 그 자리에 빈집이 남아있거든. 그걸 보면 정말 가슴이 쓰려요. 그 사람들이 쓰던 빗자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던져져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분들이 신던 고무신 같은 걸 쳐다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거는 신이 아니라 다 아파요. 그 사람들이 키우던 강아지 계집 있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면은 그 체인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남풍부 고영조. 귀연히 내 고향, 내 살과 피었던 이 땅의 기억들을 지금 나는 이 바다에, 이 하늘에 넣는다. 오랜 시간 고영조 시인의 시 남풍부는 창원뿐만 아니라 공장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 지역 토박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오롯이 상징합니다. 관청을 품은 100만 창원 특례시가 되는 동안 나고 자란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원주민들은 그래도 나는 창원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는데요. 이건 뭐 참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죠.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날 참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 하지만 과거에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지금처럼 모두 다 보상을 해주고 이러면 또 우리 경제 발전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빼앗겼다는 사람의 말도 맞고 또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 어쩔 수 없다 하는 말도 맞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되 지금 와가지고 그걸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원 그리고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신기록과 성과로 정리되는 성장 가도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 뒤편에 살았던 사람들의 원창원 이야기는 어느새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화려하게 성공한 도시사의 뒤편에는 내 고향 산천을 내어주고 떠났던 원주민들의 한서린 눈물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원공단에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공단을 시작한 지가 50년 됐는데 이 현대의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석기시대 50만 년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년 전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인류의 삶 자체가 크게 변했죠. 하지만 찬란한 빛 뒤에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웠습니다. 1974년 산업기지 개발구역 고시 이후 원주민들은 터전을 등지고 이주단지로 떠나야 했고 도시가 발전하는 만큼 애환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설인 땅 위엔 다른 이들의 삶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산업단지 조성 소식을 듣고 직장을 찾아 창원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 김규동입니다. 창원공단 기네스에 현직 노동자 최초 문학 박사로 등재된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창원 사람입니다. 철없던 나이에 창원에서 기능공으로 청춘을 파묻었고 42년 하고도 한 달을 일한 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창원시 구산면 바닷가에서 자그마한 인문학 공유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창원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제 말투를 들으시면 창원 사람 맞아?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평창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배운 후 창원에서 밥벌이를 했습니다. 48년 전이었던 1976년 그냥 대통령이 세운 학교다. 학비도 싸고 공짜로 밥 먹여준다고 해서 기술이나 기능이 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부산에 있는 기계공고로 기차 타고 유학을 왔습니다. 공장에서 희비의 쌍곡선을 그려가며 청춘을 쏟았고 가방끈을 키우려고 창원기령대학도 다녔고 문학 박사도 되었습니다. (45년이) 넘는 세월 내 인생의 활주로가 돼주었던 창원은 털을 닦고 뿌리 내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제 고향이 됐습니다. 그러니 나도 창원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곳에 들러 학교의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수업과 실습이 진행 중인 기계 실습장과 다듬이질실, 측정실 등을 돌아보고 기능연마에 힘쓰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난자들의 자리를 다시 채운 이들은 대부분 공업계 고등학교를 마친 졸업생들이었는데요. 공단의 전성기를 이끌며 어느덧 창원 사람이 됐고 최고의 공업도시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 78년도 12월에 이제 졸업을 한 2달, 3달 남겨놓고 실습을 나왔죠. 기계공고다 보니까 또 조금씩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고 120명 정도 그냥 왔어요. 근데 정문도 막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러니까 비행기 만드는 공장인 줄 알고 막 이게 엄청 넓으니까 제 기억에 지금으로 따지면 봉암다리 지나서 곧바로 지금 두산인가 하나가 있는 그 위치죠. 거기가 삼성중공업 1공장이었고 일단은 기계공고는 전북 기계공고하고 부산 기계공고 2개밖에 없었고 마산공고, 창신공고 친구들은 여기지만은 거기도 또 외지에서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 졸업하기 전부터도 이제 너희들은 특별히 키운 학교, 나라를 짊어지고 갈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그 사명감을 엄청 심어주고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자부심에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지치면 마산으로 가 335 미팅도 하고 놀았는데요. 당시 공단이 있는 창원은 남성 노동자, 한일합섬과 마산 수출 지역이 있던 마산은 여성 노동자가 많았으니 젊은 남녀가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사람도 경남 다녔고 한일여고 나온. 그러니까 우리는 공돌이 공손이 커플이죠.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는 남자들 청춘들이고 이쪽에는 이제 또 젊은 처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다들 정이 많고 순진해서 저기 회사 전화하면은 삼성중공업인데요. 그 스미다 전기죠. 뭐 TC전자죠. 뭐 우리 언제 놀러 가는데 야유회 가는데 거기 몇 명 좀 부탁해요. 이러면 전화번호를 알려줘. 그래갖고 그냥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금강다방, 3일다방 뭐 그쪽 다방에서 만나. 어디로 가니까 예산 이 정도 되니까 거기서 돈 얼마 내고 마순역에서 기차 타고 가서 놀다가 오고. 진짜 그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결혼도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평일 날 했어요. 사람들이 통근버스 타고 이제 작업복 입고 와서 그냥 참석했다가 그냥 가고. 지금으로서는 웃기는데 그때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뭐 일하다가 오니까 작업복 입고 와서 결혼식 그냥 참석하고 사진 찍고, 지금도 보면 결혼식 사진이 작업복 입고 이래서 있거든요. 민재야, 우리 이번에 일일 찻집 할 건데 너도 갈 거지? 그러면 당연하지. 메뉴하고 가격은 정했나? 커피는 500원, 라면은 1,000원. 이렇게 해서 벌써 티켓도 다 만들었다. 와, 빠르다, 빨라. 근데 저번에 일일 찻집 할 때 왔던 그 머리 기계 닦고 댕기던 친구, 그 친구도 봉사자로 오는 기가? 머리 닦고 다니 친구? 와, 있잖아. 수출지역 안에 전자회사 댕긴 너도. 아, 영자도 서빙해주겠다고 했지. 진짜가? 그러면 내 이번에는 더 열심히 팔아가 보육원에 연탄도 많이 갖다 줘야겠다. 그래야 영자도 내일 좀 달리 볼 거 아이가? 그 당시에는 일일 찻집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남자 여자가 같이 모여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놀파구였어요. 하나의 이 시골의 소녀 총각들이 우리는 가진 게 크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서 이 찻집이라는, 일일 찻집이라는 불이웃을 돕자는 그런 취지로 많이 활동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수필가 안태훈입니다. 경남 어령에서 나고 자랐지만 마산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창공단 내 회사에서 4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이 몇 건의 책도 내고 지역 문예협회 활동도 하면서 수필가도 됐지요. 평생을 그 붉은 샘물 보며 성분 분석하는 일을 해왔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걸정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화 중경삼림에서 흐르는 몽중런이라는 노래인데요.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붓글씨를 배우다가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웠고 그때 수도 없이 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였지요. 그 덕분인지 중국 시인의 글도 번역해서 책도 냈습니다. 창원은 직장인으로서의 제 꿈도 문학가로서의 저의 도전도 결실을 맺게 해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나도 창원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지요. 수필가 안태훈 씨도 70년대 후반 창원으로 밀려드는 전국의 기계공고 졸업생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기반을 닦아야 했지만 일이 주어지면 마다 않고 뭐든 열심히였습니다. 이제 75년도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78년도 졸업인데 77년도 8월 달에 3학년 때 취업을 나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3학년 되면 취업을 나가거든요. 나갔는데 그때 이제 나간 곳이 이제 산미특수강.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입사했던 친구들이 산미그룹의 장학재단에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마산공고, 창신공고, 마산성고, 부산의 부산기계공고, 경남공고 이렇게 5개 학교에서 45명인가 같이 이제 실습을 나와가지고 이제 현장 배치를 받은 거죠. 그 붉은 샘물이 그냥 녹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성분을 맞춰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제가 이제 분석 업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회사를 쌍용중공업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우리를 또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이 한 40여 명 갈았대거든요. 대부분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민천수도 오고 뭐 거제수도 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적응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적응 못 해가지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냥 그쪽으로는 뭐 소변도 안 본다 할 정도로 직원들 만나면 막 그때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배움에 대한 갈증도 커져갔습니다. 주경야독이란 말을 새기며 악착같이 수업을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84년도에 방송대학교 이제 중국과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국어는 저하고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미 창원에 있는 터전을 잡았으니까 그 터전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걸 계속 해 나갔던 거죠. 뭐 제가 고향은 어령이지만 창원은 제게는 이제 제2의 뭐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모든 게 여기서 뭐 이루어졌으니까. 예. 원주민들이 떠난 터에 이주 노동자들이 다시 기반을 다졌고 이들이 집을 얻고 가족을 꾸리고 못다한 배움의 한을 푸는 동안 창원도 괄목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이 도시 안에 거의 50만 가까이 살거든요. 1.7배로 늘었죠. 생산 규모는 수천억 불 됩니다. 지금. 창원공단이 설립된 그 70대 중반에 약 5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4년에 1만 달러가 되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 2만 달러가 되고 7년 전이 2017년에 3만 달러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전 과정에 창원공단이 뭐 다 한 건 물론 아니지만 크게 기여한 것은 마찬가지죠. 이게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다른 산업도 동시에 발전하는 분야거든요. 당장에는 그 참 70년대 그 빈곤의 시대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호구 문제를 해결해 준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공고 졸업생들이 창원으로 취직을 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또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한 그런 큰 공로가 있죠. 눈물을 삼키며 고향을 떠났던 창원 원주민. 토박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결실이기도 합니다. 포크레인이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깎잖아요. 그러면 정말 느낌이 내 살을 깎는 듯한 느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 살을 파내는 듯한 그런 느낌.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가질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냥 뭐 촌에서 자면 농사도 안 지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러니까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기계들이 그 동네를 이렇게 파내고 하는 이걸 보니까 내 살이 그냥 아프더라고 진짜로. 지금도 그 당시에 기본 택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협소한 경우에는 이주배분들 그걸 지금 못 져요. 그걸 또 보면은 받더라도 약간은 이제 세금도 내야 되니까 땅 주면 뭐하냐고. 내가 이 땅에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왜 그거를 포기를 하고 또 이제 안쪽 동네로 진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내 살기 바쁘고 내 가족 건사하기 바쁘니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옆에 있으면은 집이 어디나 그러면 나 2대야 이러면 야 니는 집 안 떠나서 좋겠다. 나는 이래 떠나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냥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여기서 쫓겨났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보상받았으니까 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한 생각인데 또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그냥 여기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받고 일하고 내 가족 건사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도 있었구나. 이제 뒤늦게 사실 깨달았지.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10중 8구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속에서 기현이는 내가 태어날 때 기현이와 함께 태어난 거야. 나는 그 땅과 같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내 고향인 기현이가 사라질 때 나도 내 속에서 기현이도 사라진 거야. 한 인간이 태어난다는 그런 그 공간과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기현이도 같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계속 성장해왔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상실과 폐허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 내 속에 살아있고 그랬지. 산단 조성으로 당시 강제 이주 대상이 된 원주민만 4만 3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주는 2010년까지 계속됐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아픔까지 안았지만 남은 원주민들은 끝끝내 고향을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 고장은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원공단이 입주할 당시에 77개 자연마을 7,800여 가구와 약 4만 2천여 명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에는
절비한 상가와 울창한 숲이 우거진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변액의 소용돌이로 그림 같은 옛 산천은 흘리고 부모 조상님의 산소도 정든 고향집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가족 같은 이웃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향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삼원회라고 합니다. 삼원회를 중심으로 굴곡진 원주민들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소멸된 마을 터를 기리는 비석도 곳곳에 세웠습니다. 옛날 이곳에 이 마을이 있었다 하는 흔적은 마을 기림비라고 해가지고 창원시하고 그 삼원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각 마을마다 하나씩 그렇게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그 세워진 것들은 지금 이제 그 우리 사화는 우남서원 앞에 있고, 그다음에 용산은 유남주유소 바로 앞에 거기 있고, 부곡은 지금 탄약창 경비대 그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제실 앞에 있고, 죽전은 지금 팔룡터널 앞에 거기 있고, 그다음에 금단마을은 저 위에 가면 창원대로 입구에 그 옆에 거기 금단마을 기림비가 있고, 평산은 지금 사호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이제 그 평산마을 기림비 이래가지고 비석만 남아 있는 거죠. 창원시 용호동 용지호수공원 내에 설치된 창원유업인은 1990년도에 약 300여 명이 모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1994년도 창원대종과 창원유업이가 준공이 되었고 현재 창원시가 있게 한 원주민들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전표로서 음력 9월 9일에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원형을 기억하는 이들도 점점 사라지고 관심도 멀어졌지만 원주민들은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고향을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삼원회 소속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동별, 마을별로 향후회를 조직해서 매년 모임을 갖고 끈을 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사연 많고 한이 졌던 원주민들의 이주사를 지금의 창원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전에 원주민 계산하니까 뭐 한 4만 3천 명인데 창원 시민 인구가 50만 되면은 8%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적지. 그러니까 뭐 원주민 아버지를 치면은 자식들이 다 번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좁은 땅에서 니네 이렇게 나눌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창원 사람이죠. 내가 항시 창원 출신이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아이덴티티요. 없어진 데 대한 것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거를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 돼요. 지금 사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원주민들은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와병 중이거나 여생이 그렇게 남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옛 창원이야 하고는 조금은 이렇게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역사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희생, 어떤 대가니까 그 대가를 지금 현실성에서 보상받자는 건 아니지만 창원이 내가 살고 있는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문학은 기억으로 살아남기 위한 소망을 담은 장르라고 합니다. 난자와 든자, 각자의 서름과 사연은 몽땅 연필 부여잡고 시로, 동화로, 수필로도 쓰여졌습니다. 지난 일들을 회고하고 정리해 재평가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부지런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칫 잊히고 지워질 뻔했던 공단 신화의 그림자는 이들의 문장으로 되살아나고 기록되면서 다시 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왔지. 여기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이제 당선작도 규현이지.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막 전부 다 반항적이고 그런 거지. 뭐 달콤한 거 없지. 상당히 리얼리즘적이고 그런 문학책이었고 그래요. 다시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터받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공감해주면은 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힘은 사실 뭐 못할 게 없거든요. 무한하거든요. 밥벌이 김규동 묘시 유시 밥벌이 오갈 때
통근차 참 좋다. 오전 6시, 오후 6시 공장 나들 때 떼거리 참 좋다. 산업화라는 거대한 국가 변혁 앞에 절절한 아픔 안고 내 고향 정든 마을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잘 사는 나라, 밝은 새 시대를 열겠다며 다시 둥지를 튼 이주 노동자들. 가가호호 모두 달랐을 애달픈 사연들은 가슴에 묻고, 원주민들과 이주 노동자들은 그렇게 제 몫을 다해 주어진 운명을 살아냈습니다. 함께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난자와 등자가 소리 죽여 부르던 이주별곡. 그 절실함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 오늘의 창원을 있게 한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TVN 경남교통방송 개국 11주년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난자와 등자의 이주별곡. 지금까지 기획 박호정, 내레이션 표영재, 배우 박주원, 김선현, 이영광, 글 구성 사혜진, 연출 박호정이었습니다. 도움 말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허정도 전 경상남도 총괄건축가, 창원대 박태성 교수, 창원 향토전시관 양혜광 관장, 삼원의 이년재 이사장, KTV 국민방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